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사계 MC 큐브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스테판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장 해외선물 전략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오늘 나이스테판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중심 잡아 드릴 테니까요.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전히 신세계 2부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 나이스테판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도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쉬어가고 있는 동안에 시장에 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S&P와 나스닥 다시 가격대에 빠집니다. 이전의 가격대보다 더욱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 지수는 2,777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0.24% 계속적으로 하락분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더욱더 깊은데요. 일단 6,971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46%까지 빠지는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지금 1.23달러가 깨집니다. 1.2895달러까지 내려가면서 0.36% 하락분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빠지는데요. 1,330달러 이탈과 동시에 1,327달러까지 눌립니다. 0.53% 하락분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도 역시나 빠지고 있죠. 63.67까지 내려가면서 초반에 지켰던 후반대 가격대에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0%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쉬어가는 동안에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회복을 함과 동시에 기타 다른 종목들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지켜왔었던 30달러를 이탈한 상황이고요. 크루드올도 하락폭 그리고 유로 FX 제한적인 그 박스권에서 좀 이탈하면서 1.23달러가 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김경영 PD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지금 달러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포렉스타임 쪽에서는 파월 회장이 의회 증언에서 달러를 끌어올리는 발언을 한다면 달러 대비 파운드에는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전날에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투자자들이 이를 굉장히 빨리 팔았다라는 분석과 함께 만약에 달러가 미국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으로 지지를 얻게 된다면 파운드는 그만큼 파운드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을 맞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달러화 같은 경우에 파월 연설문이 공개된 이후에 강보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미국의 1월 무역 적자가 744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지금 이 무역 적자가 굉장히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의 뉴스입니다. 일단 파월 의장 달러에 대한 부분 끌어올리면 파운드는 좀 취약할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달러가 다시 좀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무역 절자에 대한 지표도 좀 확인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장 상황 보여드렸는데 세 번째 이슈 좀 빠르게 넘어가고 일단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린 다음에 상담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인데요.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63달러. 후반대로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의 고가인 64달러 이탈 이후 다시 재시도하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와 마스터님, 김경 PD까지 따온 의견이고요. 오늘 해설위원님 관망 좀 여러 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자, 크루드 오일도 관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망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네. 네.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업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일단 그 오펙과 비오펙 간에 이제 공조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감산 합의가 끝난 이후에도 그래도 공조를 이어갈 거다. 뭐 이런 발언들. 어떻게든 이제 유가를 좀 끌어올려 보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요즘에 이제 주 전략으로 자주 먹혔던 게 뭐냐면, 금요일날 베이커슈 시추공수를 확인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까지 EIA 원유 재고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API 원유 재고 나온 거 확인하면서 목요일날 넘어가면서 EIA 원유 재고가 나오는 것까지 다 확인했을 때 다시 방향성 바뀌는지 여부, 그 다음에 다시 시추공수 확인하고 그 다음 주 또 그 한 방향 흐름. 그러니까 시추공수가 늘어나면 이제 시추공수가 늘어나면 유가 하락으로 주 초반에 딱 베팅하는 전략, 그 전략이었는데, 그리고 시추공수가 줄거나 아니면 소폭 아주 조금 늘어났을 경우는 상방 전략,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왔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오늘 달러가 너무 강하다. 네. 사실상 강하다. 근데 파월 의장이 사실상 친월가임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얘기를 예상보다도 약간 좀 더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은 파월의 코멘트를 약간 매파적이다. 생각보다 의외로 매파적인데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 있는 흐름에서 유가가 상승폭이 좀 제한되지 않나, 상승하기 좀 쉽게 상승하지 않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전체적 분위기는 상방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 이제 달러가 좀 올라오는 부분 때문에 그 상방이 좀 제한되는 흐름이다라고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63.50 정도로 전 보고 있습니다. 50 정도 보고 있는데, 50에 지지라인이 있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지금 지지가 될 듯 말 듯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 왜 깨지면 일단 밀린다는 흐름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거 맞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저는 지지하지 않을까 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상방을 들었어요. 처음 상방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상방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러를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이것도 관망해봐야 된다. 지금 특히 이제 요즘 지수하고 유가하고 흐름이 좀 같이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수 때 관망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망을 좀 해보는 게 낫지 않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셨네요. 네,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이런 상승인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자, 그 부분, 그리고 증시에 대한 연관성도 최근에 유로 같이 따라갔었던 흐름 안에서 오늘 관망 함께 동일하게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막 들려오는 소식인데요. 파월 의장의 그 청문회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라이브 화면으로 함께 또 생중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착석을 한 상황이고요. 잠시 후 발언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그 부분 또 김기웅 PD 통해서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지 화면이라는 점, 저희가 라이브 화면도 함께 중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착석이 된 상황이고, 이미 전에 지금 달러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90선까지 다시 회복이 된 상황 속에서 다른 종목들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일부에서 저희가 또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지금 시장이 뭔가를 기다리면서 너무 조용해서 갑자기 팍 터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반응이 조금 나오고는 있거든요. 자, 크루드 오일 지금 의견을 다운으로 들어주셨는데,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8시에 이제
똑같은 톡스타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매도 네. 의견을 일단 네.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3거래일 일단은 좋은 재료 속에서 상승을 보였지만은 항상 올라갈 때는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추세는 아직까지는 매수가 맞겠지만은 이제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를 오늘 나타낼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위쪽 64.06과 그리고 이제 오늘 당일 고가 64.08 그리고 전거래일 64.24는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안착되면 그때부터는 좀 매수 대응이 유리하겠지만은 오늘 일단 매도비가 유리하고 1차적 반등 구간이 50 라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50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63불 라인까지 63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05 라인 또는 10 라인 사이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만 63불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지금 52 라인 오늘 당일 저가 형성되는데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지고 나서 올라왔었을 때 쉽게 전 고점인 63.88 라인대를 갱신하지 못하거나 또는 중심선 부근이 63.80 라인을 갱신하지 못했을 때 매도 대응으로서 한 3, 40직 정도 추가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63.80달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매도적인 관점으로 63달러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63.63달러 선으로 중후반대 가격대 뭐 겨우겨우 지켜가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시 한번 후반대 80까지 회복 여부를 앞으로 좀 살펴보시고 포지션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지금 마스터님의 가장 유효한 전략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같은 다운이죠? 네, 역시 지금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비아 쪽에서 들려온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쪽에서 들려온 생산 차질 소식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네네. 이에 지금 오일이 좀 3주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시금 미국의 원유 재고에 좀 집중을 할 시기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UBS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일 재고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루드 재고량이 잠재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은 또 한 번의 조정에 좀 취약한 편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블룸버그 쪽에서도 이 원유 재고에 대해서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 200만 배럴 가량 늘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이제 베이커 휴즈 데이터를 참고할 때 미국 리그 카운트 지난주 한 대가 늘었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5주 연속 증가해서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오일에는 별로 좋지 않은 시황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미국 쪽에 이 세일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IEA 쪽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19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오일을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다라는 뷰를 내놨다고 합니다. 셰일 붐으로 인해서 글로벌 원유 시장 지속적으로 좀 뒤집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IEA 쪽에서는 이어서 계속해서 로이터 쪽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셰일 생산량 매우 강하게 성장 중이며 그 페이스도 매우 강한 편이다. 그래서 미국이 가까운 시일 안에 제1의 산유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별도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말이었죠. 미국의 크루드 생산량 하루 1,000만 배럴을 넘어섰는데 이 부분은 1970년대 이후 처음이었고 이로 인해서 현재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EIA 쪽에서는 미국발 생산량이 2018년 말까지 1,100만 배럴 넘어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의 생산량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1의 생산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내놨다고 하고요. 이 생산 증가가 언제쯤 꺾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미국발 원유 생산량이 2020년 이전에 피크를 찍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뷰를 내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즉 향후 4년 혹은 5년 안에 미국발 이 원유 생산량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셰일의 그 글로벌 수출량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 시장에서 오펙과 러시아의 이런 시장 파이를 계속해서 이 셰일 쪽에서 뺏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반면 미국의 크루드오일 순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하루 160만 배럴 하락한 하루 498만 배럴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EIA가 이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2001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뭐 비슷한 이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미국발 이 생산량 증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외신 쪽의 의견을 함께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IEA 쪽에서는 일단은 2019년에 러시아 제치고, 미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것이다라는 앞으로의 전망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원유 재고가 200만 배럴의 증가가 예측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일단 뭐 원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각국의 이해관계와 그리고 원유에 대한 생산량 부분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신 쪽의 의견까지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또 의견과 현재 부근에서의 전략도 상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아니, 앞서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유로FX 마스터님이 좀 하방 쪽으로 열려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가격대가 좀 온 것 같나요? 지금 왔죠? 네, 지금 네네. 추가적으로 하락세는 있었지만은 네. 사실 지금 네. 아래쪽에 좀 계속 제한된 움직임에서 있다 네. 보니까는 지금 아직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나와줘야 되는데 네. 사실 이 라인대를 쉽게 갱신하지 못하고 반등을 하고 있지만요. 1.229 라인대. 아까 전에 제가 1.233 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면은 네. 1.229 라인 돌파 전까지는 계속 매도비로 1.25 라인 때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조금 더 저가를 낮춰가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드렸을 때 1.23달러가 깨지는 그런 매도 뷰 말씀해 드렸는데 일단 1.27까지는 좀 기록을 한 것 같고요. 찍은 것 같고 이후 1.225 라인까지에 대한 하방 뷰 함께 저희 신세계 안에서 또 맞선이 계시니까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인데요. 이전에 가격대 다른 종목들도 빠질 때 골드도 함께 좀 동반 하락하면서 1427 라인까지 빠진 상황 속에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골드는 모두 다운의 의견 만장일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나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해서 그럴까요? 자, 골드의 한 뷰는 지금 막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마스터님 다운 의견 대표적으로 먼저 당연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오늘 네. 1328 라인하고 1330 라인대가 좀 강한 지지 라인대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라인대가 무너질 때는 충분히 강한 지지가 무너지면 강하게 하락하는 만큼 지금 이제 1325 라인대까지도 근처까지 왔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시는 지금 1322 라인까지 그래서 오늘 당일 고점으로부터 저점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무너질 때는 140대까지 무너진다 했었을 때는 24 라인까지도 충분히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구간이고요. 다만 120에서 149에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약 180대까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1320 라인까지도 좀 더 강하게 열어둘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매 포인트 쪽으로는 사실 지금은 조금 위험하긴 하는데요. 다시 한번 20선 아래로 1300 지금 26.7 아래로 지금 120틱 차트입니다. 120틱 차트 아래서 26.7 아래에서 음봉 두 개가 보인다 했을 때는 바로 1327.7 라인과 8 라인 손절 라인 잡고 한 10틱 정도 짧게 잡아주시면서 공격적으로 매도 대응해볼 수 있다라는 점,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1330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것 같다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반등을 안 하고 바로 또 밀 수도 있는 보이기 때문에 조금 계약수 줄이셔서 공격적인 자리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330달러 이탈된 상황 속에서 공격적인 매도적인 부분 짚어드렸는데 일단 손절 좀 짧게 잡고 그리고 계약수도 좀 짧게 조절을 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을 가져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1330달러가 회복될 시 매도적인 관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다시 반등 주지 않고 여기서 바로 밀려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을 하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다운의 의견이 나온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럴까요? 해설위원님 어떠세요? 일단 골드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과연 금리를 봐야 되냐,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냐거든요. 지금 이제 잠시 좀 화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골드를 보시면 이게 과연
지금 이 골드가 사실상 12월 중순부터죠. 12월 중순부터 사실상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이 깨진 역의 상관관계죠. 역의 상관관계인데 깨진 걸 한번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계속 역의 상관관계 반대로 움직였었거든요. 계속 반대로 움직였었는데 이제 위에가 금이고요. 밑에가 이제 미국제 10년물인데 10년물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동조화되어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동조화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은 그러면 골드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달러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금값은 오를 상황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상황은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돼서 금리 자체가 사실상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골드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금리는 계속 오를 건데 그러면 골드가 오르냐라는 여부도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암호화폐 역할이 좀 있을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이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깨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골드는 오르고 있다라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달러 인덱스하고 금리가 반대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 달러 인덱스가 보통 올라와 주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자 이제 다시 기초적인 부분 다시 들어가면요.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 금리가 상승하겠죠. 금리가 은행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은행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예금 금리 오르고 대출 금리 오르고 예금 금리 오르면 은행의 시장의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대출 금리 오르면 은행의 돈을 시장으로 못 빠져나오게 막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 해당 통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그 통화가 올라가게 되죠. 가치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럼 같이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는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은 맞는데 상승 폭이 최근에 1월 말부터 2월 초중순까지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은 좀 이제 좀 다운되고 있다. 그걸 봤을 때 빅스 지수를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빅스 네. 지수가 다시 좀 안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골드 가격은 추세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골드 가격이 상승하냐? 이 부분은 암호화폐에 달려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계속 저점을 낮추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소폭 모색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역의 상관관계, 골드가 지금 밀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당성을 좀 부여해주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밑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415.7? 뭐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거기때까지는 좀 안전하게 좀 밀려주고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0달러 초반대까지 네, 매도적인 뷰.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시황적인 부분도 좀 빠르게 아주 이해되기 쉽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뭐 의견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골드가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하면서 1,326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일단 1,326.1달러까지 내려가면서 0.66% 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단 1분 봉으로 확인을 하셔도 일단 계속적으로 봉이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김경희 PD 골드 뷰도 역시나 다운인데 함께 들어볼게요.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서는 가격대를 나름 좀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가 또 상승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30.8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 11월 이후 최고치다라는 분석도 함께 올라왔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또 골드가 눌리는 영향이 되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전부터 지금 골드가 차익 실현 매물에 좀 취약하다는 점을 경고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많았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 골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청문회 이전에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파월의 의회 청문회에서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증언이 나오기 이전에 좀 하락을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ABN 암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은행이죠. 이쪽에서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이 조금 덜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각종 외신에서는 좀 생각보다 더 매파적으로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달러가 눌렸던 것이었는데 만약 시장에서 연준이 지금까지 유지했던 정책을 좀 계승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좀 깨닫게 되면 달러는 곧 회복하고 골드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지금 골드가 이번 분기 말까지 1,300달러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다른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25달러에서 1,330달러 선이 첫 번째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항선의 경우에는 1,440에서 1,445달러 사이에서 좀 넓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좀 지지 라인 거의 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 부분 깨진다면 앞에서 ABN 암루 쪽에서 말했던 것처럼 1,400달러 아래로도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계속해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ANC 쪽에서는 투자자들은 이 파월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뷰 그리고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발언에 좀 특별히 주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청문회 증언 준비 중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문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골드 하방 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1,325달러에서 1,330달러가 골드의 첫 번째 지지 라인이다라는 가격적인 분석도 외신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1,330달러 이탈 이후에 1,326까지 눌린 상황 속에서 여기서는 좀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죠. 뭐 앞서서 마스터님은 좀 공격적인 매도적인 관점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1,330달러까지 다시 반등 시에는 좀 안정적으로 매도적인 관점 가져가실 수 있는 그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자, 일단 달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고 아직 청문회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움직임이 다시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 안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골드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네 번째 이슈 살펴드렸고요. 지금 뭐 24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시세 좀 살펴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전략과 여러분들 상담, 접수된 상담 내용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 확인합니다. 지수 S&P 500은 상승으로 전환됐네요. 상승 전환되면서 2,789포인트까지 터치합니다. 0.20% 강보합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나스닥도 상승이 전환됐지만 S&P 비교해서는 좀 약합니다. 0.06% 가까스로 보합권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7,000선을 다시 회복합니다. 7,006.25포인트 0.04% 거의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앞서서 1.23달러가 깨졌었던 유로 FX 현재 구간 좀 잠잠해졌습니다. 1.22825달러로 0.41% 약보합권으로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고요.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 살펴드립니다. 1,325달러까지 눌립니다. 1,325.5달러로 0.70% 하락폭 조금 더 깊어졌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63.75달러로 후반대까지 가격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0.39% 약보합까지 다시 한번 약보합 유지가 된다는 점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폭은 골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마스터님. 그렇다면 매도적인 뷰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될까요? 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손절 라인을 네네. 좀 짧게 드렸었기 때문에 맞아요. 아까 제가 27.7, 27.6 드렸었기 때문에요. 네네. 네, 손절 라인 그냥 계속 유지하실 상태로 오늘 당일 저가 1325 라인 일단은 무너지는 거 보시고 24구간부터 좀 안전하게 청사 좀 도전하신 분들은 1322 라인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적으로 수익 구간에 계시겠죠.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인 1325달러가 이탈될 시에는 일단은 좀 목표가 청산을 좀 해 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하방 쪽은 1322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드렸고 앞서서 손절틱에 대해서는 좀 짧게 제시를 한 만큼 손절 라인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현재 구간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322달러까지 하락 가능성 오늘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유로FX에 대해서도 매도적인 뷰로 좀 참고를 하셨던 시청자 분이시라면은 지금 구간도 역시나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골드까지 4가지 이슈를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지수는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 상황 속에서 나스닥만이 지금 보합권에서 좀 아슬아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락폭은 나스닥이 조금 더 컸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나스닥이 올라오는 탄력대가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7,000선은 회복이 되면서 S&P 500보다는 조금 늦게는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뭐 같은 가격대와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벌써 개장한 지 1시간 지나가기 때문에 좀 각 종목들별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와 유튜브로도 오늘 역시나 많은 질문들 접수를 해주셨는데 문자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884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할게요. 크루도일은 매수와 매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위아래 변동폭 좀 알려주세요라고 오일에 대해서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크루도일이 일단 하락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다시 뭐 추가적인 새로운 하락에 대해서 좀 저점을 낮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크루도일 뭐 앞서서 저희가 3번째 시로도 전달해드렸지만 지금 가격대 다시 좀 중후반대 가격대 터치하잖아요. 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매수와 매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네. 아직 그럼 포지션이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건지 좀 궁금한 부분이 변동폭을 알려달라. 위아래 변동폭. 네, 일단 위아래 변동폭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항상 차트를 보실 때요. 저의 기준으로는 일단 저는 120틱, 당일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120틱 차트를 그리고 조금 이제 오버나 이제 좀 스윙식으로 했을 때는 30분봉 차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추세 같은 경우는 30분봉. 다만 이 움직임 자체가 하루에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왔을 때는 60분봉이나 120분봉까지도 활용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30분봉까지만 보더라도 한 2주 정도의 차트를 일단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차트를 줄여섰을 때 항상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보면요. 차트를 이게 캔들 자체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방향보다는 지금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걸 조금 기준으로 가지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 차트를 조금 복잡해 보여도 그래서 오늘도 이제 차트를 보시다 보면 좀 지저분하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짧게 보다 보면은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매수세가 나오는지 매도세가 나오는지 일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런 가격대 라인들이 일단은 계속 걸리는 라인들인데요. 이 라인 자체가 오늘 당일 저점이 될 수 있구나 또는 당일 고점이 될 수 있구나라고 일단은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63.50 해설위원님하고 저랑 얘기했던 부분은 전일 저가 라인에서 사실 약간 계속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부분에서 일단 오늘 당일 저가를 형성해 줄 때는 위쪽으로는 일단은 오일의 경우에는 하루에 당일 진폭이 100에서 120틱 구간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63.50에 오늘 당일 아래 저점이라고 했을 때는 위쪽으로는 64.50과 64.60까지도 열어둘 수 있겠죠. 다만 50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오늘 시가와 고가가 당일 고가입니다. 그럼 이 부분으로부터 내려온다 했을 때는 100에서 120틱이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오일 진폭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진폭을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그 기준이 오늘 당일 고가냐 또는 당일 이게 과연 저가일까 이런 부분을 계속 열어두시면서 그래서 조금 아래 지지를 받는
받으면 여기가 오늘 당일 저가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변곡점일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겠구나. 다만 고가에서 저항을 받았을 때는 여기가 오늘 당일 고가니 내려갔을 때는 1차적으로 100틱 정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전달을 크루드오일 현재 구간 말씀을 드렸고 해설위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크루드오일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꼈다. 네. 지금 중간 사이에 꼈다. 뭐 이런 부분은 네. 제가 그래서 건망. 저도 그래서 건망인데. 네네. 일단 사실 이제 지금 돌아놓고 보면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면 약간 잘 모르지만 이제 틱봉으로 보시면요. 네. 거의 그냥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특별히 매매를 진행을 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박스 구간 내에서만 그냥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디 한 방향을 좀 간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저는 이제 가장 우리 나이스제파 마스터님하고 함께 할 때 가장 좀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요. 일일 진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유용한데, 제가 봤을 때도 거의 동감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일 진폭이라 뭐 평균적인 진폭이긴 해서 뭐 상황적으로 갑자기 엄청난 뉴스가 나오면 뭐 당연히 흔들리겠죠. 근데 그런 날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좀 비슷하게 맞아왔던 그렇죠.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그 라인대를 새로 위아래로 뚫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 뭐 추가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략이나 이런 전략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이제 주요 지지 저항 라인에서 박스권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은 트레이딩 전략이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뭐 얘기 드렸던 건 위사조 50이었는데 50에 뭐 터치를 한두 번씩 터치하긴 했어요. 그게 이제 박스권 하단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가 더 강세가 나올 경우 좀 밀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만 리스크 관리 좀 해주시면 박스권 플레이를 해보는 건 적절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청문회를 하는지 좀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뭐 새로운 국무총리가 네. 뭐 선임이 됐을 때 뭐 그런 부분. 그런데 네. 청문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외국만 우리가 좀 보시진 말고, 뭐 해석만 외국 보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도 이번 금통위가 마지막 금통위였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마지막 금통위를 기준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됐고,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좀 연관 지어서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50에 대한 박스권 제한적인 부분, 그리고 맞아요. 나이스제파 마스터님이 항상 각 종목별로 진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도와드리는데, 각 종목별로 특징을 먼저 좀 학습이라고나 할까요? 알아두면은 앞으로 대의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항상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단 뭐 큰 이슈라든지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뭐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변동성을 알아가신다면은 대의 관점에서 매매는 참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질문 좀 받아봤고요. 그래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네, 4834님 보내신 문자인데,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국채에 대한 전망 계속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미국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미 국채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대해서 자꾸 좀 3% 전후로 그런 외신 쪽에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10년물 국채는요 오늘 0.06% 빠집니다. 현재 구간 120-22.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3일 연속 반등한 이후에 오늘 또 자리에서 밀립니다. 거의 보합권 움직임에서 좀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국채 좀 긴 추세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뭐 몇 거래일에서는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확인이 되실 수가 있지만, 긴 추세에서 보면은 지금 뭐 계속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 그렇다면은 이렇게 긴 추세 좀 하락하고 있는데 네. 국채 전망, 이런 차트에서는 좀 매수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전체적인 네. 추세가 조금 빠지고 있었을 때는 네네. 매수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전고점 크게,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차트는 지금 30분봉 차트인데요.
네, 30분봉 차트로 해서 줄였었을 때 이런 주요 아까 전에 5일 설명드렸을 때 똑같습니다. 주요 걸리는 라인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이제 그걸 찾아내는 데는 날짜별로 했을 때 주요 이벤트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조금 흔히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들만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짧게 봤을 때 이러한 식으로 걸리는 라인들이 있다면 그 라인대에서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일단 대응을 해보신 게 어쨌든 항상 수익을 날려보면요. 손절을 잡을 때는 수익보다는 항상 또 짧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손익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일단은 좀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올라오면은 네, 저항 받을 때 121-00 라인 부분에서 일단 좀 저항을 받아준다. 이랬을 때 좀 매도적으로 다시 한번 네, 바닥까지, 네, 다시 한번 저점까지 한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또 형성해주고 또 반등, 변곡이 완성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채에 대해서 뭐 여전히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 손절 좀 짧게 가져가시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마스터님이 항상 강조를 해주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사견은 주식보다 이제 해외 선물이 이 손절이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손익비를 좀 따져주시면서 좀 전략을 세우셨고 해설위님도 국채 좀 코멘트 부탁드릴까요? 제가 국채 항상 얘기 드리지만 국채가 오를 때 상승 추세를 예상하고 매수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 네,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그냥 국채는 계속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탄핵이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그럴 상황이 없다라고 좀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채권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 자체가 좀 트럼프 대통령 주요 정책 중에 인프라 투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많이 노력한다. 그러니까 지키려고 노력한 이유가 분명히 또 존재하겠죠. 존재하는 거는 이제 연말에 있을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선거 때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그대로 끌어안으려면은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지지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공화당 자체가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중간선거에서 밀려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얘기한 거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겁니다. 지키려고 한 걸 보면은 인프라 투자가 좀 진행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또 채권 발행량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만들려면 찍어야 되겠죠. 좀 채권 발행을 해서 그렇게 돈을 좀 수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여건상 지금 사실상 채권 가격이 반등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흐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좀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달러가 지금 급등하게 되면서 지금 각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이 급락하는 흐름에서 그러니까 50이 지금 깨졌거든요. 갑자기 5일 얘기를 갑자기 돌려서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돼서 네. 급박하게 진행이 돼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50 라인 지금 깨졌죠. 깨지면서 이제 좀 밀리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깨진 흐름을 좀 추세적으로 따라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달러도 지금 현재 고점 부분이거든요.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방향은 어느 정도 좀 위쪽 달러 강세, 그다음 나머지 자산가 다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세적으로 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수만 조금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다. 근데 지수가 조금 살짝 지금 지수도 좀 밀리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얘기할 때 갑자기 나와서 좀 그 부분까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이 좀 빠르게 하락하면서 1% 넘는 하락으로 급락세 보이고 있죠. 앞서서 마스터님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매도적인 관점, 네, 지금 저점에 대해서도 유튜브로 여쭤보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흐름 좀 빠르게 좀 리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저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아까 전에 63.05에서 63.10 라인까지 좀 빠질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 전일 저가 63.0506입니다. 네. 그런데 체결이 돼야 되죠. 네, 체결이 안 돼서 또 터치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차적 63불 라인에서 또 지지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3.10 라인까지는 충분히 내려왔다가 그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그리고 나서 63.4까지 50 라인이 강한 지지였다면 이제 50 부분까지 올랐다가 거기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여줄지 아니 63불에서 또 강한 지지를 받을지 이 라인에서 약간 또 박스권이 형성이 될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좀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63.05 전일 저가 라인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일단 63달러 초반대 가격대 또 지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하락하면
하락하면서 크루드 오일이 현재 63.24달러로 1.20%가 빠진 가격도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국채 살펴드리면서 달러 인덱스도 함께 살펴드렸는데, 달러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나요? 90.180선까지 올라갑니다. 0.45% 강보합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90라인 터치한 이후, 돌파 이후 꾸준하게 지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고점이 2월 22일 날 기록했던 고가가 90.170이었는데 그 부분도 돌파된 상황이었고요. 자, 지금 180까지 터치하네요. 네, 해설위원님. 20까지도 갔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달러 고가 흐름인데 지금 지표들 발표 나왔는데 지표가 다 지금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달러 강세에 좀 견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달러 강세 견인하자마자 이제 지금 또 다시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크루드 오일이 좀 이제 쌍바닥이죠. 쌍바닥 살짝 찍고 네네. 지금 이제 살짝 반등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제가 볼 때 오늘 이 시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파월 의장이 약간 매파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좀 지표가 잘 나와버렸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러가 좀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얘기를 좀 드리자면 크루드 오일은 지금 오늘 API 재고가 이제 나오겠죠. 이제 좀 지나면요. 네. API 재고를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제가 50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계속 지지를 받아왔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네. 또 마스터님은 깬다. 맞아요. 깨졌는데, 예, 제가 좀 민망합니다만은, 예, 일단은 저는 이제 흐름 자체가 약간 2, 3일 이렇게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예,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뷰는 우리 마스터님이 확실히 좀 좋은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앞서서 저희가 1, 2부 때 짚어드린 전략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와는 파월 연설문 공개 후 강한 상승세로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속보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전달드렸고 다시 90.200선 터치하네요. 지금 0.47%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크루드 오일은 하락하고 있고 달러는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문자 계속해서 확인할게요. 좀 실시간으로 도착한 문자인데요. 끝자리가 4722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기 좋은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문자 빠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1부 때 마소님과 좀 이야기 나눴잖아요. 지금 다들 너무 기어가고 있어서 지금 종목에서 흐름이 안 나오고 있다, 숨죽이고 있다 뭐 이랬는데 이제 좀 터졌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떤 상품 들어갈 수 있는지. 네.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네네. 살짝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왜냐 역시나. 골드도 지금 1322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데 네네. 22라인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 네, 내려왔네요. 유로도 네. 1.25라인 때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데 이 라인도 지금 그렇습니다. 내려왔기 네. 때문에 네네.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했었을 때 전고점 라인들 120틱 차트로 봤었을 때 20선 기준으로 전 고점들을 쉽게 갱신 못했을 때 그 라인에서 다시 돌리면서 네,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상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올렸다 전고점 갱신 못하면서 돌리면서 음봉 2개만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때 바로 좀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네. 추세가 터진 이후에 꼭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 변곡이 돼서 반등하는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계약수는 좀 줄이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도 오늘 마스터님 정말 잭팟 하시고 있는데요. 1422달러까지 좀 하락하면서 골드 오랜만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 일단 거의 1% 가깝게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1322.8달러 0.91% 하락폭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이 앞서서 1322달러까지 하락 여부에 대해서 또 짚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역시 지금 1.2605까지 지금 이전에는 저가가
1.257영까지 좀 빠졌었네요. 네. 네네. 유로는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지금 550 라인까지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열어둘 수 있고요.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사실 제가 조전 자리를 오늘 여기 이상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왜냐 좀 제한된 움직임이었었기 때문에 1.22 라인까지 이제 일단 조금 더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보다는 계속 매도 뷰로 봐주신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보다는 매도 뷰로 좀 가셔라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저희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스터님 오늘 일단 유로 전략 아주 유효하게 주셨고 골드 그렇게 함께 좀 도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오늘 좀 변동성이 나온 종목 안에서 정확하게 또 전략들 챙겨주신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도 지금 피드백이 오는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사실 1부 때는 큰 움직임이 없어서 꼭 금요일장을 다루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은 2부 때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도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 그걸 못 드리고 저도 종목들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추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 90.325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지금 지수는 양지수 모두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경필은 오늘 정말 바빠 보였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에게 지금 한 상원의원 쪽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의 이 연준의 경기 정책 이어갈 예정이냐라고 물었더니 파월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어갈 예정이다라는 뉘앙스로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좀 지속을 할지 아니면 금융위기 전에 취했던 이런 정책적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정책이 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지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6분 전에 올라온 속보에 의하면 지금 연준의 다양한 이사들이 좀 교체가 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성별이라든지 인종적인 어떤 부분을 다 고려해서 굉장히 좀 다양화된 연준을 구성할 계획이다. 좀 오픈해서 많은 후보들을 받아들일 계획이다라는 계획까지 지금 밝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발언이 나왔는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경기 후퇴 리스크가 아주 크지 않다라는 발언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달러가 강하게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죠. 김정철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네, 요즘 중앙은행이 이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매파 같다. 뭐 이런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오늘 유지호 총재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현재 물가 상승 관련해서 둔화됐다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서민 경기는 전혀 체감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합니다만 통계청의 발표는 그러니까요. 물가 둔화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확률이 높을 거다라면서 약간 매파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오늘 아까 이 파월 의장 청문회 전까지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내용이 뜬 이유가 뭐냐면 파월 의장도 비둘기 알았더니 매파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있었던 금통위 때 이 부분이 리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금통위 리뷰와 기자회견 때 리뷰하고 지금 파월 의장이 청문회가 약간 서로 약간 닮아 있다. 요런 내용의 기사가 하나가 이제 없었지만 제가 그 기사 두 개를 유추해 본 결과 이런 내용으로 좀 공통점을 좀 이끌어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해 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청문회 내용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유로FX 1.22500까지도 깼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알찬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경기가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몇 가지 요소가 더해질 시에는 금리 인상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추가적으로 코멘트가 이어지면서 지금 달러가 반등을 하고 또 유로는 계속적으로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빨랐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저희가 가장 빠르게 또 전달을 해드리면서 여러분께 유효한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신세계 2부에서도 다양한 정보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한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